MMC 에스티메이트는 우리가 X라는 신호를 전송하는데 X라는 신호가 보통 바로받을 수 없이 잡음을 통해서 변형된 신호 Y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변형된 신호 Y를 통해서 우리는 원래 보낸 신호가 X가 무엇인가를 추정하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가장 잘 추정하고 싶을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가장 잘 추정했다는 것의 의미를 규정을 해야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는 것이 mean square error입니다. mean square error는 보낸 신호 x와 그 x의 추정값 x 색가의 차이의 제곱을 평균을 취해서 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mean square error 값을 최소라 하는 minimum mean square error 추정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몇 가지 노테이션이 있습니다. 랜덤 베리어블은 대문자 xy, 랜덤 벡터는 지난 글자 xy, 스칼라는 xy, 벡터는 지난 글자 x, 소문자 xy, 매트릭스는 대문자 지난 글자 xy로 표현하겠습니다. x 트랜스포즈, xt는 x 트랜스포즈, xs는 x의 허미시안, 콜레이션은 xy 곱한 거의 평균을 의미합니다. 베리언스는 보통은 x와 x의 평균의 차이의 제곱의 평균값을 의미하는데 x가 실수일 경우에는 x 허미션이 x와 같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x의 코베리언스, x가 100일 경우 x의 코베리언스는 x에서 x의 평균값을 빼주고 거기에 허미션치한 값을 곱해줘 가지고 평균을 구하게 됩니다. x와 y의 코베리언스는 x에서 평균, x의 평균을 빼주고 y에서 y의 평균을 빼주고 여기에 허미션을 취한 후에 평균을 취해서 구하게 됩니다. 몇 가지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컨디셔널 expectation, 즉 y가 주어진 경우 x의 평균값은 우리가 보통 평균은 상수로 생각하기 쉬운데 컨디셔널 expectation은 상수가 아닌 y의 함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law of total expectation은 컨디셔널 expectation의 평균을 구하면 우리가 구하가 좋아하는 x의 평균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컨디셔널 베리언스 역시 일반적으로 분산이 상수라고 생각되지만 컨디셔널 베리언스는 상수가 아닌 y의 함수로 주어지게 되며 컨디셔널 베리언스의 평균을 구하고 싶으면 다음처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y의 베리언스도 다음처럼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의 베리언스도 다음처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로우 오브 토탈 베리언스는 앞에서 구한 두 개의 식 베리언스의 평균하고 평균의 베리언스를 더하게 되면 우리가 로우 오브 토탈 베리언스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제일 기본적인 우리가 관측한 y가 스칼라이고 이러한 스칼라를 통해서 스칼라인 x값을 추정하고 싶은 경우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x가 어떤 노이즈가 섞여 있는 채널을 통해서 y라는 신호로 수신되게 되고 이런 y를 바탕으로 우리는 x hat y를 추정하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mean square라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x와 추정값의 차이의 제곱이 되겠죠. 여기서 좀 더 정확하게 표시를 한다고 하면 이 평균값은 어떠한 특정한 y, 랜덤 베리어블 y가 y일 때 각각에 대해서 x와 그 추정값의 차이를 구한 후 제곱을 구해서 구하게 되고 그 각 특정한 y에 대한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을 구하면 x에 대한 랜덤 베리어블이 되고, 죄송합니다. y에 대한 랜덤 베리어블이 되고, 이걸 다시 x에 대해서 평균값을 구한 게 MSC로 정의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민 스퀘어 에러 값은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 즉 감축된 y를 통해서 민 스퀘어 에러 값을 최소화하는 민 스퀘어 MMSE 에스티메이트는 y의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식이죠. 그리고 이러한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은 다시 말해서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을 주어지게 되고, 이거에 대한 유도 과정은 아주 많이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 스퀘어 에스티메이트를 적용해서 구한 미니멈 민 스퀘어 에러 값은 X의 베리언스와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의 베리언스의 차이로 주어지게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가장 일반적인 예가 AWGN 채널인 경우입니다. 우리가 파워 P인 신호 X를 전송하고, 이렇게 전송된 신호가 잡음 전력의 N인 노이즈와 더해지게 되어 우리는 일반적으로 Y라는 신호를 수신하게 됩니다. 이러한 Y라는 신호를 바탕으로 미니멈 민 스퀘어 에스티메이트를 구하게 되면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민 스퀘어 에러 값은 미니멈 민 스퀘어 에러 값은 이렇게 주어집니다.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 같은 경우에는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x가 가우시안이고 g가 가우시안이면 y는 x와 조인틀리 가우시안이기 때문에 가우시안 분포를 가지게 되고, 이러한 가우시안 분포의 평균값은 쉽게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은 가우시안 경우에는 y에 대해서 리니어,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상수텀이 더해진 어파인 함수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이 아닌 경우에는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을 쉽게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로 리니어 MMSE 에스티메이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스칼라 리니어 MMSE 에스티메이트를 어떻게 구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스칼라 리니어 에스티메이트는 우리가 관측한 y에 a라는 스칼라를 곱하고 b라는 스칼라를 더해줘서 원래분의 x가 무엇인지 에스티메이트 하게 됩니다. 그리고 MMSE 에스티메이트는 언바이드 에스티메이트입니다. 즉 추정값의 평균은 원래분한 x의 평균값과 같게 되고, 이걸 만족하는 b를 구하게 되면 x의 평균에서 y의 평균의 a를 곱해준 것의 차이를 b로 정해지게 되면 우리는 unbiased estimate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MMSE 값을 최소로 하는 리니어 에스티메이트는 다음처럼 주어지게 되겠죠. 이것을 다 전개해 가지고 a를 구한다고 한다라고 하면 x제곱의 평균, y의 제곱의 평균, xy의 콜레이션 등을 표현해서 구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계산이 복잡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음에 설명한 오서런의 프린서플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가우시안 같은 경우는 쉽게 구할 수 있고, 만약에 이렇게 구한다고 해도 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한다고 하면 x의 에스티메이트는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MSE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주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값들은 직접 계산해서 구할 수 있지만 뒤에서 설명하는 오서런 프린서플을 이용해서 구하면 더 쉽게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갈 사항은 MMS 리니어 에스티메이트는 앞에서 구한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이 아닙니다. 따라서 여기서 리니어 MMSE 에스티메이트를 구한 MSE 값은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을 통해서 구한 MMSE 값보다는 큰 값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값은 리니어 에스티메이트 중에서 MSE 값을 가장 작게 하는 MMSE 리니어 에스티메이트를 구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오사로티 프린서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너 프로덕트 스페이스가 무엇이냐 하면 이너 프로덕트, 즉 내적이 정의된 스페이스를 이너 프로덕트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랜덤 베리어블을 이너 프로덕트 스페이스의 벡터로 볼 수가 있습니다. 랜덤 베리어블 x, y가 있다라고 하면 이 x, y의 이너 프로덕트를 코베런스로 정의하게 된다라고 하면 랜덤 베리어블 x, y를 우리가 이너 프로덕트 스페이스의 벡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균이 0인 랜덤 베리어블 x-x의 평균을 빼준 값, y에서 y의 평균을 빼준 값의 이너 프로덕트를 우리가 x, y의 코베런스로 정의를 하게 되고, 이렇게 내적을 정의하게 되면 x 평균이 0인 랜덤 베리어블, 두 개의 랜덤 베리어블을 이너더트 프로덕트 스페이스의 벡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사로티 프린서플이 어떤 걸 말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추정하고자 하는 벡터가 있죠. x가 되겠죠. 이 x를 이너 프로덕트 스페이스로 가져오기 위해서 평균을 빼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축한 값 y가 있겠죠. 이 y를 이너 프로덕트 스페이스로 의 벡터로 변하기 위해서는 평균값을 빼주게 됩니다. 우리는 이 y를 통해서 x를 추정하고자 하는데, 요 값은 요걸 벡터 스페이스로 표현하게 되면 x의 추정값에서 x의 추정값의 평균값을 빼주게 되는데, 우리가 언바이어스드 에스티메이트를 쓰기 때문에 x의 추정값의 평균은 x의 평균값 갖게 되고, 추정 벡터는 x의 헤드에서 원래분의 x의 평균을 빼준 것과 같아지게 됩니다. 추정 오류 벡터는 우리가 원래 알고 했던 x하고 x 추정값과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오소고널 프린서플은 뭐냐 하면 MS인 x와 x의 값의 추정값의 제곱의 평균을 최소화하는 추정오류 x-x 햇은 간축된 y-y의 평균값과 직교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것을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x와 x의 추정값 곱하기 2의 y에서 y의 평균값을 빼준 후에 허미시를 구한 것에 전체 익스펙테이션을 구하게 됐을 때 0이 된다는 의미를 말합니다. 그림을 표현하게 되면 우리가 x라는 x의 평균을 빼준 벡터를 보내게 되고, 우리는 y에서 y의 평균값을 빼지게 된 값을 수신하게 되고, 이렇게 수신된 값은 오차와 직교하게 됩니다. 오소거널 프린서플을 이용한 MMC 리니어 에스티메이트를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MMC 리니어 에스티메이트는 y라는 단축값에서 상수 a를 곱하고 b라는 상수를 더해서 우리가 x헥이라는 시점값을 구하게 됩니다. a는 오사로티 프린서플을 적용해서 구하게 되는데, 앞에서 구했던 오사로티 프린서플이 요게 0이 되는 값이 되겠죠. x헥 대신 a 더하기 y를 넣어주면 이와 같은 식이 되고, 이걸 쭉 정리해주면 이런 식이 나오고, 여기서 a를 구하게 되면 결국 a는 x, y의 코베런스에서 y의 코베런스를 나눠준 값이 a가 된다고 하면 됩니다. b는 MMSE 에스티메이트의 언바이스 특성을 이용해서 구하게 됩니다. 즉 b값은 다음과 같이 채워주게 됩니다. 그리고 MSE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스칼라 값을 전송하고 스칼라 값을 수량한 경우에 대해서 MMSE 에스티메이트 하는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x라는 스칼라 값을 보내고 x를 여러 번 이제 수신하게 됩니다. 즉 벡터 옵저베이션을 통해서 스칼라인 x 값을 MMSE 에스티메이트 한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마이너 통신상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우선은 x가 0, y가 0인 x의 평균 0, y의 평균 0인 경우를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x가 0이 아니고 y의 평균이 0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일반화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리니어 에스티메이트는 y라는 관측 벡터에다 어떠한 상수 a를 곱해줘 가지고 우리가 x라는 값을 추정하고 싶은 경우입니다. 여기에서 MSE는 마찬가지로 x와 x의 추정값의 차이의 제곱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MMS 에스티메이트는 y의 x의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이 되겠지만, 컨디셔널 PDF도 알기 어렵고 계산 복잡도로 인해서 실제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마찬가지로 스칼라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오서그널 프린서플을 이용해서 구하게 됩니다. 오서그널 프린서플이 얘기하는 것은 앞에서는 y 하나가 있겠지만 모든 수식 벡터 y에 대해서 에러 벡터는 다 직교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즉 이걸 수치로 표현하면 x와 우리가 수신한 y, x 오류와 우리가 수신한 y 값과는 평균은 0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것을 수치로 정리하면 y의 코베런스와 우리가 추정하고 싶은 a 값을 곱해줘 가지고 그것이 xy의 코베런스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a를 구하게 되면 다음처럼 구하게 됩니다. 즉 최종적으로 x의 추정값은 a 트랜스포즈 y가 되고, 이거를 앞에서 구한 a 대신 요 값을 대입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y와 x의 코베런스는 x, y의 코베런스와 같기 때문에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앞에서 구했던 스칼라 케이스와 거의 일치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여기에서 y의 코베런스는 스칼라가 아닌 매트릭스가 나오기 때문에 나눠주는 것이 아닌 인버스, 비슷한 인버스로 표현하게 됩니다. 특히 통신 시스템에서 많이 사용되는 경우는 우리가 x라는 스칼라를 보내서 y라는 마이모 수신 안테나를 통해서 h라는 마이모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y라는 다섯 개의 벡터, 그러니까 다섯 개의 스칼라를 받게 되는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이런 이제 벡터 y에서 스칼라 x를 구하고 싶은 경우입니다. 앞에서 구한 경우에 이제 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x, y의 코베런스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y의 코베런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앞에서 구했던 식에 대입을 해주면 먼저 앞에서 구했던 식이 이거였죠. x, y의 코베런스를 구한 후에 y의 코베런스를 인버스를 구한 다음에 y를 곱해준 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의 추정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x, y의 코베런스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x, y의 코베런스는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y의 코베런스도 다음과 같이 주어지기 때문에 x의 추정값은 x, y의 코베런스 곱하기 y의 코베런스에 인버스를 취한 후 y를 곱해줘서 x 햇을 구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x의 코베런스는 x와 스칼라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스칼라가 되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구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좀 더 계산을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매트릭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y의 코베런스를 보통 구하기 어려우니까 y의 코베런스를 다른 값으로, 예를 들어서 g의 코베런스를 이용해서 구하고자 할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이러한 식은 매트릭스 인버전 렘마를 통해서 이렇게 바뀔 수 있고, 이것을
다시 표현해주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 앞에 값, 이 값이 에러 코베런스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 이게 왜 같은지는 바로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말하면 이런 식의 가장 중요한 식이 되겠죠. 이 식. 리니어 MMS 에스티메이트로 구한 민 스퀘어 에러 값은 쭉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즉 민 스퀘어 에러 값은 이게 되나요? 되나요? 안 되나요? 여기서는 바로 눈에 안 보이네요. 일단은 민 스퀘어 에러 값의 일반적인 식은 이렇게 주어집니다. 근데 앞에서 구한 경우처럼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앞에서 구한 예처럼 y가 x의 스칼라 값을 보내고 채널 h를 통해서 y라는 벡터 값을 가진 경우에 MSE 값은 앞에서 구했듯이 이 식에다 x의 베리언스와 xy의 앞에서 구한 xy의 코베리언스 그리고 y의 베리언스를 넣어주면 MSE는 다음처럼 표현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매트릭스 인버전 렘마를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다음처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x는 스칼라이기 때문에 1차원이고 y는 벡터이기 때문에 n차원 벡터가 되는데, y의 코베런스 구하는 것보다는 x의 코베런스, 우리가 알고 있는 h 또는 g의 코베런스를 이용해서 MSE 값을 표현하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MSE를 다음처럼 표현하게 됩니다. 앞에서 보시면 MSE 값이 똑같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x와 y의 평균이 아닌 경우에는 x 에스티메이트를 구할 때 평균이 아닌 h0가 곱해줘야 되고, 그리고 y가 주어진 경우 y의 평균도 구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그리고 x가 주어진 경우 x의 평균을 일반적으로 구할 수 있고, 이 경우에 대해서 에스티메이트는 다 평균이 0인 경우로 변환시켜주고 구하는 경우랑 같게 됩니다. 아주 쉽죠? 그리고 벡터 에스티메이트의 경우에는, 그리고 벡터 옵저버를 통해서 벡터 에스티메이트를 구하고 싶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평균이 0인 경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와 거의 동일하죠. x하고 y가 벡터이기 때문에 우리는 에스티메이트 하고자 하는 리니어 에스티메이트는 A라는 매트릭스로 주어지게 됩니다. 앞에와 동일하게 옥사로디 프린서플에 의해서 A를 구하게 되면 이러한 식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앞과 아주 동일한 식을 얻게 되죠. 차이점은 x가 스칼라이냐 벡터이냐 이 차이만 있습니다. 통신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y hxg의 경우에 앞에서 구한 공식을 이용하면 x, y의 콜레이션은 이렇게 주어지고 y의 콜레이션은 이렇게 주어지고, 따라서 x 햇은 다음처럼 주어지게 됩니다. 여기도 MSE 값이 주어지게 되는데 MSE를 구하는 방법을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MSE 값은 앞에서 구한 것과 비슷하게 주어지겠죠. 그리고 y가 hx 플러스 g인 경우, 통신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경우를
구하면 MSE는 이렇게 구해지게 됩니다. 앞에서 구한 것과 아주 동일합니다. 동일한 식의 벡터냐 매트릭스냐 이것만 차이가 있습니다. 또 XY가 0이 아닌 경우도 앞에서 구한 거와 같이 0인 경우로 변환해주고 다시 평균을 더해준 형태로 구하면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로 예를 들어 볼까요? 일반적인 통신 상황에서 우리가 스칼라 x를 보내게 되고 벡터 y를 수신하게 되고 벡터 y로부터 xk라는 스칼라 값을 추정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5개의 안테나를 통해서 신호가 수신되게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신호 성분은 hk 곱하기 xk가 되고 그 외에 다른 신호들은 간섭으로 작용되고 거기에 노이즈가 더해서 들어오게 되겠죠. 그걸 다시 쓰면 우리가 원하는 신호와 간섭과 노이즈가 합쳐진 GK로 정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GK의 코비런스를 구하게 되면 다음처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리니어 에스티메이트는 앞에서 구한 식에 대입하게 되면 이렇게 째책에는 다음처럼 주어지게 되고 이 값을 구하면 이렇게 됩니다. 앞에서 구한 것과 차이점은 스크라텀인 에라 코비런스 즉 민스케 에라 값이 무시되는데 수신 빈폼의 경우에는 상수값을 곱해주는 게 SINR 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째책에서는 무시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에라 커비런스를 곱해준 요 값이 우리가 추정하고자 하는 값이 되겠죠. 이렇게 구한 값은 제너럴라이즈드 레일러의 코션트를 이용해서 도출한 결과와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에 MSE 에스티메이트는 SNR을 최대화시켜주는 에스티메이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요 예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시스템 모델에 SNR 값을 구하게 되면 다음처럼 신호 성분이 위로 올라가고 노이즈 파워 성분이 밑으로 내려가는 값이 주어지게 되고 이러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제너럴라이즈드 아이겐밸류 프로블럼과 동일하게 되고 요걸 최대화시켜주는 빈폼 벡터는 다음처럼 아이겐 벡터로 주어지게 됩니다. 특히 랭컴 매트릭스 이게 왜 랭컴 매트릭스가 되게 되면 요 부분 보시면 어떤 매트릭스 곱하기 컬럼 벡터 형태로 주어지기 때문에 컬럼 벡터 곱하기 열 벡터는 랭컴 매트릭스가 되고 이러한 랭컴 매트릭스의 아이겐 벡터는 다음처럼 쉽게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앞에서 구한 요 값이 아이겐 벡터가 됩니다. 이제 마지막 예로 벡터 채널 추정을 하고 싶은 경우입니다. 우리가 파일럿 시그널 파일을 전송해서 신호를 수신하게 되죠. 그리고 각 파일럿 신호의 파워는 PI로 놓겠습니다. 채널 추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원래 보냈던 시퀀스의 허미션을 곱해져 가지고 시퀀스 영향을 없애주게 되고 시퀀스 영향을 없앤 신호는 다음처럼 주어지게 됩니다. 이 경우 MMS 에스티메이트는 앞에서 구한 것과 같이 그 XY의 코베런스와 Y의 코베런스의 인버스를
곱해서 구하게 되고 다음처럼 이제 XY의 코베런스, Y의 코베런스를 이용해서 채널 추정하게 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